내가 세상에 눈을 뜬 순간 나는 이미 불완전한 존재였다. 다른 형제들이 네 개의 다리로 엄마의 젖꼭지를 향해 기어갈 때 나는 세 개의 다리로 균형을 잡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옆으로 고꾸라졌고 그럴 때마다 형제들에게 밀려나면서 따뜻한 엄마의 품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뒷다리가 없었던 나는 주인이라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옮겨지던 그 순간까지도 엄마의 젖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주인의 손은 거칠었고 그 손이 나를 들어 올렸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논두렁, 그곳에 나는 혼자 남겨졌다. 주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엄마의 체온도 형제들의 온기도 모두 사라진 그 순간부터 나는 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엄마를 부르는 작은 울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살려달라는 절규로 변해갔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왔을 때 나는 추위에 떨면서도 계속해서 울었다. 세 개의 다리로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고 움직일 때마다 균형을 잃고 쓰러졌으며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흙먼지만 일어날 뿐이었다. 밤이 되자 논두렁은 더욱 차가워졌고 나는 작은 몸을 웅크린 채 떨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몇 시간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고 기력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다. 배고픔과 갈증, 그리고 추위가 나를 짓눌렀고 나는 이제 거의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느리고 묵직한 발걸음 소리였는데 그 소리는 나를 버린 주인의 것과는 달랐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다시 한번 울었고 그 울음소리가 그분의 귀에 닿았는지 발걸음이 멈춰섰다. 이게 무슨 소리여?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그분이 나를 발견했을 때 나는 이미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는 상태였다. 할아버지의 손이 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나를 버린 주인의 손과는 완전히 달랐다. 아이고, 이 작은 것이 어쩌다가 여기 혼자 있노? 다리도 하나가 없네. 할아버지는 나를 품 안에 안으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아버지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내 작은 몸을 감싸며 스며들었고 나는 그제야 울음을 멈출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나를 쓰다듬으며 괜찮다, 괜찮아. 이제 할배가 있으니까 걱정 말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나는 따뜻한 담요 위에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마시면서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그렇게 나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매일 나를 돌보셨고 내가 세 발로 걷는 법을 배울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 주셨다. 처음에는 몇 걸음도 걷지 못하고 넘어졌지만 할아버지는 절대 실망한 표정을 짓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며 천천히 해도 돼. 할배가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 덕분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결국 세 발로도 균형을 잡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집의 마당에서 첫 걸음마를 뗐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잘했다. 우리 복동이. 정말 잘했어. 그때 나는 알았다. 이분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분과 함께라면 나도 살아갈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할아버지의 그림자처럼 그분을 따라다니게 되었다. 할아버지가 마당에 나가 텃밭을 가꾸실 때면
나도 옆에서 세 발로 뛰어다니며 할아버지를 지켰고 할아버지가 평상에 앉아 쉬실 때면 나는 그분의 발치에 엎드려 낮잠을 잤다. 세 발이지만 나는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었고 비록 다른 개들처럼 민첩하지는 않았어도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늘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셨고 내가 지칠까봐 자주 멈춰 서서 기다려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함께 보냈고 나는 할아버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왔다. 도시에서 일한다는 그분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할아버지를 찾아오곤 했는데 올 때마다 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다. 아버지, 이게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그날도 그분은 같은 말씀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그래도 이놈이 잘만 다니네. 크게 불편해하는 것 같지도 않고 라고 대답하셨다. 하지만 아들분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아들분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분의 손에는 이상한 물건이 들려 있었다. 작고 가벼운 그것은 나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의족이었다. 아버지, 이걸 복동이한테 달아주면 내 발로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아들분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할아버지는 그 의족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내게로 다가오셨다. 복동아, 이제 너도 다른 개들처럼 내 발로 뛸 수 있을 것 같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의족을 처음 착용했을 때 나는 낯선 감각에 당황했다. 없던 다리가 갑자기 생긴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었고 균형을 잡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아들분이 함께 나를 지지해주며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켰고 며칠이 지나자 나는 놀랍게도 내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족을 착용하고 처음으로 마당을 한 바퀴 돌았을 때 할아버지는 소리내어 웃으셨다. 그분이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우리 복동이 봐라. 이제 진짜 잘 뛰는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고 나는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해서 할아버지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기쁨을 표현했다. 아들분도 아버지, 복동이가 정말 좋아하네요. 이제 더 편하게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며 미소 지으셨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의족을 착용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더 먼 곳까지 산책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저게 참 신기하네. 의족까지 하고 다니니 라며 신기해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족이 있든 없든 할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내가 세 발로 걸을 때처럼 나를 대해주셨고 의족을 착용하지 않은 날에도 괜찮다. 복동아. 오늘은 쉬는 날이여. 라고 말씀하시며 내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더욱 좋았고 의족은 단순히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와 아들분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의족을 볼 때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은 내 발로 걷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계절은 5번 바뀌었고 나는 할아버지 곁에서 어느덧 5살이 되었다. 논두렁에 버려졌던 그 작고 약했던 강아지는 이제 건강한 성견이 되어 있었고 비록 세 발이지만 누구보다 힘차게 뛸 수 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한 5년의 시간은 내 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매일 아침 할아버지가 눈을 뜨시면 나는 그분의 침대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고 할아버지는 눈을 비비시며 우리 복동이 오늘도 잘 잤나? 라고 물으셨다. 그 인사말로 시작되는 하루하루가
나에게는 선물 같았다. 할아버지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마당을 한 바퀴 돌며 텃밭을 살피셨고 나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냄새를 맡았다. 할아버지가 고추며 상추며 토마토를 가꾸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평화로웠고 가끔 할아버지가 복동아, 이리 와봐. 이 토마토 좀 봐. 참 잘 익었지?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앉아서 그분이 자랑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다.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익은 토마토를 하나 따서 물로 씻어 드시곤 했는데 가끔은 작은 조각을 내게도 주셨다. 너도 먹어봐. 단 것이요. 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 먹었고 실제로 그것은 달고 맛있었다. 점심 식사 후 할아버지는 평상에 누워 낮잠을 주무셨고 나는 그분의 발치에서 함께 졸았다. 할아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느낌이었다. 오후가 되면 마을 어귀까지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셨고 나는 그분의 속도에 맞춰 옆을 지켰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할배, 오늘도 복동이랑 산책하시네요. 저게 참 영특해요. 라고 인사를 건넸고 할아버지는 뿌듯한 표정으로 그래요. 우리 복동이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라고 대답하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자랑스러움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저녁 시간이 되면 할아버지는 텔레비전 앞에 앉으셔서 뉴스를 보셨고 나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괴고 함께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을 때의 그 감촉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았다. 복동아, 너는 참 착하다. 할배가 너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요. 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만난 게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논두렁에서 죽었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고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불 한쪽을 펼쳐 내가 누울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끼며 잠드는 밤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나는 매일 밤 그렇게 기도했다. 변화의 조짐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잦아졌고 그 기침은 점점 더 심해져서 때로는 할아버지의 온몸이 흔들릴 정도였다.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할아버지 곁을 더욱 지켰고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실 때면 불안한 마음에 낑낑거리며 그분을 올려다보았다. 괜찮다, 복동아. 할배가 좀 감기 걸린 것뿐이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색이 점점 안 좋아졌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텃밭을 가꾸시지도 못했다. 산책도 예전보다 짧아졌고 할아버지는 자주 숨을 헐떡이며 쉬어야 했다. 아들분이 급히 내려오신 날 나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분의 표정은 심각했고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신 후 함께 병원에 가셨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가 돌아오셨을 때 그분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였고 나를 쓰다듬는 손길도 평소보다 더 오래, 더 깊게 느껴졌다. 복동아, 할배가 좀 아픈가 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라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위로하려 했지만 내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칠 후 집안이 부산해지기 시작했다. 아들분이 다시 내려오셨고 할아버지의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할아버지가 어딘가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발치를 떠나지 않고 지킬 뿐이었다. 떠나시는 날 아침,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나를 안아주셨다. 복동아, 할배가 병원에 다녀올게. 금방 올 거야. 너는 여기서 착하게 집 지키고 있어. 아들이 밥 챙겨줄 거니까 걱정 말고.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그분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이 냄새를, 이 온기를 잊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기억하려 애썼다. 할아버지를 태운 차가 출발할 때 나는 집 대문 앞에서 짖었다. 크게 간절하게 돌아오라고 가지 말라고 외쳤다.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고 할아버지의 모습은 점점 작아져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날부터 나의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아들분은 약속대로 매일 와서 밥을 챙겨주셨지만 나는 식욕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앉으시던 평상, 할아버지가 가꾸시던 텃밭,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방 모든 곳에 할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다. 나는 매일 대문 앞에 앉아 할아버지를 기다렸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복하며 지나가는 모든 차를 향해 귀를 세우고 혹시나 할아버지가 돌아오시는 건 아닌가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떠나시던 날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이제는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아들분은 여전히 매일 와서 나를 돌봐주셨지만 그분이 아무리 친절해도 할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여전히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밤이 되면 할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그분의 이불을 킁킁 냄새 맡으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했다. 할아버지의 냄새는 점점 옅어지고 있었지만 나는 그 희미한 흔적에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아들분이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나타나셨다. 그분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복동아,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대.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신다는 말씀인가? 나는 아들분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기쁨을 표현했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거닐었고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계셨다. 며칠 후 정말로 그날이 왔다.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대문 앞으로 달려나갔다. 차 문이 열리고 할아버지가 천천히 내리셨다. 할아버지는 많이 야위셨고 걸음걸이도 예전보다 느렸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였다. 내 할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었다. 복동아, 라고 할아버지가 부르시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세 발로 의족을 착용한 네 발로 있는 힘껏 할아버지에게 달려갔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나를 맞이해 주셨고 나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았던 모든 그리움을 쏟아냈다. 할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할아버지의 냄새가 다시 코끝에 가득 찼다. 미안하다, 복동아. 할배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지? 많이 보고 싶었지? 할배도 너무 보고 싶었다.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며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돌아오실지 돌아오시지 않을지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내가 할아버지를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 그 자체였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할아버지가 정말로 돌아오셨다는 기적이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함께 평상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병원에서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셨다.
복동아, 할배가 아플 때 내 생각을 많이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볼 때 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까 더 빨리 나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너 때문에 할배가 힘을 낼 수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턱을 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할아버지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쓰다듬는 그 감촉을 온몸으로 느꼈다. 아들분은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다. 아버지, 복동이가 정말 매일 대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그저 하루 종일 아버지를 기다렸죠. 이 녀석이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자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나를 꼭 껴안으셨다. 그래, 우리 복동이. 할배도 내가 없으니까 세상이 다 쓸쓸하더라.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할배가 건강 챙겨서 너랑 오래오래 같이 살게. 라는 할아버지의 약속에 나는 그분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을 대신했다. 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랑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우리는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할아버지는 이불을 펼치며 예전처럼 내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나는 그 익숙한 자리에 누웠다. 할아버지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오랜만에 완전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논두렁에 버려졌던 세 발의 강아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개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를 구해주신 것처럼 나도 할아버지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어드렸고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의족이 있든 없든 다리가 세 개든 네 개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이 잠결에도 내 등을 쓰다듬었고 나는 그 손길 속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행복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함께 텃밭을 거닐 것이고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보여주실 것이며 나는 할아버지의 그림자처럼 그분을 따라다닐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세 발로 걸어온 기적의 이야기가 버려진 생명이 찾은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